어둠이 산등성이를 삼키는 그 순간, 나는 총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세상을 가득 메우는 가운데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내 심장을 꿰뚫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동물의 비명 같지 않았다. 그건 잃어버린 영혼의 외침처럼 나의 잊힌 과거를 깨우는 것이었다. 나는 달려나갔고 그곳에 쓰러진 작은 몸뚱이가 눈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 아이를 끌어안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문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태민이었다. 10살의 한국 소년. 검은 머리카락이 눈송이로 뒤덮인 채 창백한 얼굴에 커다란 눈동자가 공포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지훈. 35의 한국 남자.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홀로 사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을 숨긴 채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출근하는 나날. 가족도 연인도 없이 산양여행은 나의 유일한 탈출구였다. 매년 겨울 강원도의 깊은 산으로 들어가 총을 들고 동물을 쫓는 그 시간만큼은 나 자신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총알이 아닌 울음소리가 나를 사로잡았다. 태민을 발견한 곳은 험준한 절벽 아래였다. 그의 부모는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고 그는 홀로 살아남아 눈 속에서 기적적으로 버티고 있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나는 그를 등에 업고 산을 내려왔다. 그의 작은 손이 내 목을 감는 순간 가슴 깊숙이 뜨거운 무언가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것은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건 나의 텅 빈 영혼이 처음으로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병원에서 태민은 깨어났고 그의 첫 마디는 아저씨, 집에 가고 싶어요 였다. 그 말에 나는 대답할 말을 잃었다. 내 집, 그곳은 나조차도 피하고 싶은 추위가 스며드는 빈 아파트일 뿐이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태민의 이야기를 들었다. 부모를 잃은 고아, 친척도 없는 채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 나는 왜 그랬는지 모른다. 산양 여행에서 돌아온 그날 밤 태민의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눈빛은 나의 어린 시절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10살의 나,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아래서 숨죽인 채 동생을 돌보던 그때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서류를 작성하며 내 손은 다시 떨렸다. 정말로 아이를 키울 수 있나요? 변호사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인생의 첫 번째 변화가 시작되었다. 태민을 데려온 첫날, 서울의 아파트는 갑자기 살아 숨쉬기 시작했다. 그는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고 방을 둘러보며 물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태민아. 이제 여기서 함께 살자.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현실이 나를 덮쳤다. 나는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 직장 생활에 쫓기며 내 정체성을 숨긴 채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태민은 침대에 누워 내 이야기를 청했다. 아저씨는 왜 혼자 사세요? 나는 망설이다가 아저씨도 잃어버린 게 많아서 라고 속삭였다. 그 밤 태민이 내 팔을 베고 잠든 채 나는 눈물을 흘렸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 그것이 나를 무너뜨렸다. 시간이 흘렀다. 첫 번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태민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나는 출근길에 그를 등교시키며 그의 손을 잡는 그 짧은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삶은 여전했다. 동료들의 농담 속에 숨겨진 편견. 지훈 씨,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이상하네 라는 말들이 칼날처럼 스쳤다.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쌓였다. 태민을 키우는 일은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원천이었다. 만약 내 비밀이 드러난다면, 태민이 상처받는다면, 그런 밤들, 나는 창가에 서서 강원도의 산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시작된 모든 게 이제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어느 날, 태민이 학교에서 돌아오며 물었다. 아빠, 왜 아빠 친구들은 다 여자분들이에요? 남자 친구는 없어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그는 아직 모른다. 내 사랑이 어떤 형태인지. 나는 무릎을 꿇고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태민아, 세상에는 다양한 사랑이 있어. 아빠의 사랑도 특별할 수 있단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웃었다. 그럼 아빠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좋겠어요. 나처럼 그 순수함이 나를 아프게 했다. 나는 그날 밤 오래된 일기를 꺼냈다. 20살의 나, 첫사랑을 잃은 그때, 대학 시절, 은준이라는 남자를 사랑했던 날들. 그는 내게 내가 게이라는 걸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떠났다. 그 상처가 아직도 생생했다. 태민과의 생활은 나를 변화시켰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공원을 산책하며 주말에 산으로 올랐다. 강원도의 그 산, 사냥 여행의 시작점. 태민은 총 대신 카메라를 들고 동물을 찍었다. 아빠, 이건 사냥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내 안의 어둠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승진을 놓친 날, 나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다. 태민이 놀라 물었다. 아빠, 왜 울어요? 나는 그를 안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아빠는 다른 사람처럼 살 수 없어. 세상이 나를 용납하지 않아. 태민은 작은 손으로 내 뺨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빠는 최고예요. 나한테는 그 순간 내 두 번째 변화가 왔다. 아이의 사랑이 나의 벽을 무너뜨렸다. 여름이 다가오자 나는 결심했다. 태민을 데리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엄마가 항상 강하게 살아라고 했어요. 아빠가 날 구해준 것처럼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 과거를 공유했다. 아빠도 강해지려고 노력 중이야. 내 덕분에 제주도의 그 밤, 별이 쏟아지는 해변에서 우리는 약속했다. 서로를 지키자. 하지만 여행 중 우연히 만난 한 남자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민수, 38의 한국 남자, 태민의 나이 또래의 교사. 그는 태민과 장난치며 웃었고 나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를 키우는 당신, 정말 멋지네요. 그 시선이 나를 녹였다. 민수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제주도에서 우리는 같은 호스텔에 묵었고 대화가 이어졌다.
그는 공개적으로 게이임을 밝힌 사람이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용기 내세요. 그의 말에 나는 떨었다. 태미는 민수를 새 삼촌이라 부르며 좋아했다. 여행이 끝난 후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았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민수와의 첫 데이트를 준비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태민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그날 민수가 집에 왔을 때 태민은 문을 열고 환호했다. 삼촌 왔어요. 저녁 식사 중 민수는 태민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고였다. 이게 가족일까? 내 인생의 세 번째 변화. 사랑의 문턱이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올 무렵 위기가 닥쳤다. 직장에서 내 정체성이 소문으로 퍼졌다. 동료 하나가 내 핸드폰을 보고 지훈 씨, 이런 취향이었어 라고 비아냥거렸다. 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태민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아빠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태민은 놀라지 않았다. 알았어요. 아빠. 민수 삼촌 좋아하시잖아요. 그의 수용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하지만 민수는 망설였다. 당신의 삶이 너무 위험해. 태민이 상처받을까 봐. 나는 울며 말했다. 태민이 가르쳐줬어. 사랑은 위험을 감수하는 거야. 겨울이 다시 왔다. 강원도의 산으로 우리는 셋이 함께 갔다. 산양 여행의 기념으로. 눈보라 속에서 민수는 내 손을 잡았고 태민은 앞서 달렸다. 그 밤 산장 불빛 아래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태민의 과거, 내 상처, 민수의 외로움. 그 밤 태민이가 날 구한 게 아니야. 태민이가 나를 구한 거지. 나는 속삭였다. 민수는 나를 안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과거를 넘어 미래를 향했다. 시간의 강은 멈추지 않았다. 봄이 다시 피어나자 우리 삶은 새로운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나는 프리랜서 작가로 전향했다. 산양 여행의 추억을 바탕으로 에세이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제목은 눈 속의 울음소리. 태민의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풀어내며 내 내면의 고백을 섞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이 책 감동적입니다. LGBT 주제를 다루면서도 보편적인 가족 사랑을 그려내서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넘겼다. 태민은 내 책상을 보며 물었다. 아빠,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주인공이야. 민수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는 학교에서 LGBT 교육을 주도하는 교사였다. 주말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 사회는 아직 느려. 하지만 변화의 물결이, 그의 낙관이 나를 지탱했다. 태민은 민수를 완전히 받아들였다. 학교 행사에 셋이 함께 가는 날, 다른 부모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미소 지었다. 태민이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동안 나는 민수의 손을 꽉 쥐었다. 그 압박감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여름. 태민의 학교에서 문제가 터졌다. 한 아이의 부모가 민수에 대해 불평했다. 그 선생, 이상한 취향이라던데. 우리 애들한테 나쁜 영향 줄까봐 학교 이사회가 민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나는 분노로 떨었다. 태민은 울며 말했다. 민수 삼촌이 왜 그래요? 삼촌은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함께 학교에 항해 편지를 썼다. 내 에세이가 언론에 실리자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모여들었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다. 사랑이 핵심이다. 온라인에서 퍼진 그 말들이 우리를 보호했다. 민수는 그 위기를 넘기며 더 강해졌다. 이게 나의 싸움일세, 그는 말했다. 나는 그를 안으며 속삭였다. 우리 싸움이다. 가을. 우리는 첫 번째 가족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바다로. 태민은 모래성을 쌓으며 웃었고,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그곳에서 민수는 반지를 꺼냈다. 지훈아, 나와 함께 할래? 태민이와 셋이 눈물이 흘렀다. 그래. 영원히. 태민이 환호했다. 아. 결혼. 그 순간. 내 네 번째 변화, 영원한 약속. 겨울이 다가오자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웠다. 내 어머니가 서울로 찾아왔다. 오랜만에 만남. 그녀는 태민을 보며 미소 지었다. 얘가 내 아들이라고? 잘 키웠네. 하지만 대화가 깊어지자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지훈아, 민수 씨는? 뭐야?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엄마, 그게 제 사랑이에요. 남자지만 진심입니다. 어머니는 침묵했다. 태민이 끼어들었다. 할머니, 아빠와 삼촌은 나를 사랑해요. 할머니도요. 그 말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아들아. 내가 늦었네. 그날 어머니는 우리를 안아주었다. 용서의 시작. 시간은 우리를 치유했다. 봄. 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나는 솔직히 말했다. 입양아가 준 그 밤, 내 삶을 바꿨습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태민은 자랑스럽게 학교에서 책을 보여주었다. 민수와 나는 결혼식을 올렸다. 소박한 식, 친구들과 가족만. 태민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우리 가족, 영원히. 하지만 삶은 여전히 도전이었다. 여름. 태민이 아팠다. 감기로 고생하며 그는 중얼거렸다. 아빠, 나 무섭다. 나는 밤새 그의 곁을 지켰다. 민수가 손을 잡아주었다. 우리가 있잖아. 그 위기를 넘기며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가을. 우리는 강원도로 다시 갔다. 산장 불가에서 태민이 물었다. 아빠, 그 사냥 여행 때 왜 날 구했어요? 나는 웃었다. 내가 날 구한 거지. 시간 여행처럼 과거의 내가 미래를 만난 거야. 시간의 바퀴는 돌고 또 돌았다. 이제 태민은 12살이 되었다. 그의 몸은 자라났고 마음도 깊어졌다. 학교에서 그는 LGBT 클럽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빠처럼 용기 있게
나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내 안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밤에 꿈을 꾸었다. 20살의 나, 은준과 헤어지는 그 장면. 너 같은 놈은 가족이 될 수 없어. 그 말이 아직도 메아리 쳤다. 민수는 그런 나를 안으며 말했다. 과거는 지나갔어. 지금이 중요해. 여름 휴가. 우리는 제주도로 돌아갔다. 태미는 이제 수영을 잘 타며 바다를 누볐다. 민수와 나는 해변을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이를 더 낳을까? 민수의 말에 나는 웃었다. 태민 하나로도 벅차. 하지만 그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입양 절차를 다시 생각했다. 또 다른 아이. 우리 가족을 더 키우는 일. 그 계획이 나를 설레게 했다. 가을. 위기가 다시 왔다. 언론에서 내 책을 공격했다. 보수 단체가 동성애 선전이라 비난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나는 거절했다. 싸움은 지쳤어. 하지만 태민이 말했다. 아빠, 싸워야 해요. 나처럼 그는 학교 에세이 대회에서 우리 이야기를 썼다. 내 두 아빠, 최고의 가족. 그 에세이가 신문에 실리자 지지 물결이 일었다. 수많은 편지들이 왔다. 당신 덕분에 용기 냈어요. 겨울. 강원도에 사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었다. 눈 속에서 우리는 스키를 탔다. 태민이 넘어지며 웃었다. 아빠, 삶은 이렇게 재미있어요. 민수는 나를 끌어안았다. 사랑의 그 밤, 산장 창밖으로 별이 빛났다. 나는 생각했다. 시간은 선물이다. 입양아가 준 그 밤부터 모든 게 바뀌었다. 봄이 오자 우리는 새 아이를 맞이했다. 6살의 소녀, 지은. 그녀는 태민처럼 눈 속에서 구출된 아이였다. 복지관에서 만난 그녀의 눈빛이 태민을 닮아 있었다. 입양 서류를 작성하며 나는 울었다. 이제 내 딸이에요. 지은은 처음에 낯설어했지만 태민의 손을 잡고 웃었다. 오빠, 민수는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우리 집은 이제 웃음으로 가득 찼다. 여름. 가족 4명의 여행. 부산에서 우리는 피크닉을 했다. 지은이 모래를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아빠들, 왜 둘 있어요? 태민이 대답했다. 사랑이 2배니까. 그 말에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동네에서 소문이 돌았다. 저 집, 이상한 가족이래. 아이들이 지은을 피했다. 태민은 화를 냈다. 그래. 우리는 똑같아. 나는 민수와 상의했다. 이사할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지 말자. 여기서 싸우자. 우리는 지역 모임을 만들었다. LGBT 가족 지원 그룹. 처음 모임에 새 가족이 왔다. 이야기 나누며 눈물이 흘렀다. 당신들 덕분에 용기 나요. 그 연결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가을. 내 2번째 책이 나왔다. 시간의 가족. 태민과 지은의 일상을 그린 이야기. 출간 파티에서 어머니가 왔다. 아들아, 내 가족이 자랑스러워. 그녀의 말에 나는 안겼다. 민수는 태민과 지은을 안고 춤췄다. 그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렸다. 행복해. 민수의 물음에 나는 그래. 영원히 라고 답했다. 시간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엮었다. 지은이 7살이 되자 그녀는 태민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학교 적응이 힘들었지만 태민의 도움으로 친구를 사귀었다. 오빠가 지켜줄게. 그의 보호 본능이 나를 감동시켰다. 나는 프리랜서 생활에 익숙해졌다. 에세이 외에 강연도 했다. 대학에서 가족의 재정에 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물었다. 어떻게 용기 내셨어요? 나는 태민의 이야기를 했다. 아이들이 가르쳐줬어요. 사랑은 시간 속에서 자라요. 민수는 학교에서 승진했다. LGBT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공로로. 하지만 반발도 있었다. 부모 모임에서 항의가 터졌다. 우리 애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다니. 민수는 침착하게 말했다.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양성을요. 나는 집에서 그를 안심시켰다. 내가 오라.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밤에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속삭였다. 함께라면 이겨. 여름. 우리는 캠핑을 떠났다. 강원도의 호수 옆. 지은이 불꽃놀이를 보며 환호했다. 태민은 기타를 치며 노래했다. 가족의 노래. 민수와 나는 별을 보며 키스했다. 지은이 물었다. 아빠들 왜 입 맞춰요? 태민이 웃었다. 사랑 표현이야. 바보. 그 순수함이 우리를 웃게 했다. 가을. 큰 시련이 왔다. 태민의 학교에서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내 아빠들 개이래. 이상해. 아이들의 말에 태민은 주먹을 쥐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울었다. 왜 나한테 그래? 나는 분노로 떨었지만 민수가 말했다. 대화로 풀자. 우리는 학교에 갔다. 상담교사와 회의. 태민이가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을 존중해주세요. 교장은 사과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그 사건 후 태민은 변했다. 그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내 가족 이야기 익명으로 쓰지만 용기 있었다. 독자들이 응원했다. 너처럼 살고 싶어. 나는 그를 안았다. 내가 영웅이야. 겨울. 우리는 산으로 갔다. 눈 속에서 태민은 말했다. 아빠. 그 밤처럼. 나도 누군가 구하고 싶어. 그의 성장에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시간의 흐름은 아름다웠다. 봄. 지은의 생일 파티. 친구들이 왔다. 이제 우리 가족은 정상이었다. 여름. 민수의 휴가. 우리는 서울 근교에서 자전거를 탔다. 가을. 내 3번째 책. 아이들의 시간. 태민과 지은이 사파를 그렸다. 출간 후 상을 받았다. 인권상 수상식에서 태민이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 가족 감사해요. 하지만 삶의 어두운 면도 있었다. 민수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우리는 병원에 갔다. 그녀는 민수를 보며 말했다. 아들아, 미안해. 내 삶을 인정 못해서. 민수는 울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행복해라였다. 그 상실이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겨울.
장례식 후, 우리는 산으로 갔다. 눈보라 속, 민수가 말했다. 시간은 아프지만, 치유해. 시간은 상처를 보듬었다. 민수의 어머니를 보낸 후, 우리는 더 소중히 여겼다. 태민은 이제 14살. 사춘기의 문턱. 그의 목소리가 변하고 관심사가 달라졌다. 아빠. 나도 사랑에 대해 궁금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천천히 배워. 진심이 중요해. 지은은 8살. 호기심 많아.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책 쓸 거야. 여름. 가족 여행. 제주도 해변. 태민은 서핑을 배우며 자유를 만끽했다. 민수와 나는 지은을 업고 물놀이. 그날 밤, 캠프파이어 옆에서 우리는 꿈을 나눴다. 태민아, 무슨 직업 할래? 그는 작가나 활동가, 지은은 선생님, 민수는 조아. 우리 모두 도울게. 가을. 태민의 첫 연애 상담. 학교 소녀와의 짝사랑. 아빠. 어떻게 고백해? 나는 내 과거를 공유했다. 솔직하게. 하지만 준비됐을 때 그는 용기 내서 편지를 썼다. 거절당했지만 괜찮아. 배웠어. 그의 회복력이 나를 감동시켰다. 겨울. 강원도 산장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 중. 태민이 말했다. 아빠들, 고마워. 그 사냥 밤부터 눈물이 흘렀다. 봄. 태민의 학교 축제. 그는 연극을 했다. LGBT 테마. 관객이 박수쳤다. 브라보. 그 후, 우리 가족은 지역 스타가 되었다. 시간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지은이 10살이 되자, 그녀는 태민처럼 입양 이야기를 물었다. 내 부모님은, 우리는 솔직히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내 가족이야. 그녀는 안겼다. 사랑의 여름. 민수의 새 프로젝트. 학교 LGBT 클럽. 태민과 지은이 멤버. 나는 자원봉사. 가을. 내 4번째 책. 변화의 시간. 판매량이 폭발했다. TV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입양아가 시간 여행자처럼 내 과거를 바꿨어. 청중의 공감이 쏟아졌다. 겨울. 이기. 태민이 사고. 자전거로 넘어져 다쳤다. 병원에서 우리는 기도했다. 제발. 그는 깨어났다. 미안. 가족아. 그 순간 우리의 유대가 빛났다. 시간은 용서했다. 봄. 태민의 회복. 그는 더 강해졌다. 삶은 짧아. 사랑하자. 여름. 가족 피크닉. 웃음소리 가득. 가을. 지은의 첫상. 그림 대회. 가족 초상. 우리 4명. 손잡고. 겨울. 산으로. 눈 속에서 태민이 말했다. 아빠. 이제 내가 지킬게. 시간의 강물은 잔잔해졌다. 태민 15. 지은 9. 우리 집은 이제 활기찬 둥지. 태민은 클럽 리더. 지은은 피아노 배우기. 민수는 교장 보좌. 나는 작가로 안정. 하지만 내면의 파도는 여전했다.
가끔, 외로움의 밤. 민수야. 우리가 맞았을까? 그는 않으며 항상 일하고. 여름, 해외여행. 일본으로. 태민이 문화 충격. 세상 널네 지으는 사쿠라 보며 감탄. 우리는 료칸에서 온천. 가족의 따뜻함. 가을. 태민의 첫 데이트. 소년과. 아빠. 나도. 비슷할지도. 나는 안심시켰다. 내가 어떤 사랑이든 지지알게 그의 미소가 빛났다. 겨울. 강원도. 눈사람 만들기. 태민이 과거처럼 구원 일하고. 봄. 지은의 학교 연극. 그녀 주인공. 가족 사랑. 박수갈채. 여름. 민수의 강연. 전국 순회. 나는 동행.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 가을. 큰 뉴스. 정부가 LGBT 입양 허용 확대. 우리 사례가 언급. 지훈 가족의 영향. 우리는 기뻤다. 겨울. 크리스마스 파티. 친구들 초대. 웃음과 눈물. 태민이 토스트. 시간 감사해. 시간은 성숙을 가져왔다. 태민 16. 고등학교 입학. 지은 10살. 태민의 꿈. 대학. 인권 변호사. 지은 작가. 민수와 나는 자랑. 여름. 캠프. 아이들 리더십. 가을. 내 책 영화화 논의. 감동적. 겨울. 회상. 그 사냥밤. 태민에게 내가 시간 기적이야. 그는 아빠가 봄. 새 시작. 지은의 입양 기념일. 파티. 여름. 가족 자전거 여행. 가을. 태민의 연애 성공. 행복해요. 시간의 선물. 끝없다. 겨울. 산 정상. 영원히 함께. 시간은 이제 우리 일부. 태민 17. 지은 11. 태민 대학 준비. 지은 학교 스타. 민수 교장. 나 베스트셀러 작가. 삶은 안정. 하지만 도전 여전. 태민 스트레스. 시험 무서워. 우리는 격려. 내 힘 믿어. 여름. 유럽 여행. 파리에서 에펠탑. 태민 꿈 같아. 지은 예쁘다. 가을. 태민 합격. 인권 전공. 축하 파티. 겨울. 강원도. 스키. 웃음. 봄. 지은 첫 연애 이야기. 소년 좋아. 태민 조언. 솔직하게. 여름. 민수 은퇴 계획. 더 가족 시간. 가을. 내 오랜 꿈. 재단 설립. LGBT 지원. 겨울. 어머니 길. 추모. 엄마. 행복해. 시간 치유. 봄. 재단 오픈. 태민 헬프. 여름. 가족 콘서트. 지은 피아노. 가을. 민수와 재혼식. 10주년. 시간의 절정. 태민 18. 졸업.
아빠들 덕 지은 12. 나도 클게 겨울. 산. 사랑 영원. 시간은 완성했다. 태민 아십. 대학생. 지은 10세. 중학생. 민수 은퇴. 나 재단장. 태민 인턴십. 지은 예술꿈. 여름. 가족 재회. 해외 봉사. 도와주자. 가을. 태민 첫사랑. 남자. 받아들여. 우리 축복. 겨울. 강원도. 그 밤 회상. 바뀐 삶. 봄. 지은 전시회. 가족 여름. 민수 건강 체크. 괜찮아 가을. 내 회고록. 그 밤부터. 시간의 마무리. 태민 21. 결혼 이야기. 아직 지은 14. 꿈 따라 겨울. 산정상. 눈보라 속. 우리는 안겼다. 입양아가 준 밤. 인생 바뀌었다. 감사. 그 밤처럼. 우리 사랑은 영원. 시간은 증인. 가족은 기적. 삶은 아름다움.